네, 반갑습니다. 방문각에서 행정학을 전하고 있는 최욱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행정학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갖고 계시죠? 행정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범주가 조금 넓은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학이라는 것은 국가 관리에 대한 지식을 다 모아둔 학문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 직렬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행정학이 되겠는데, 오늘 저는 여기서 어떻게 행정학을 접근해서 공부하는 게 좋은 것인지를 설명을 좀 드리고 커리큘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그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국어, 영어, 한국사의 난이도는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졌다. 이제 난이도가 조금 떨어졌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엄청 쉽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수월해졌다는 뜻이고, 암기해야 될 분량도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올해 이제 다음 주죠. 국가직 시험을 보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인혁처에서 국어 영어에 대한 시험 패턴을 약간 바꾸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해당 부분은 이제 이번에 한번 경험을 해봐야지 구체적으로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학의 난이도가 이제 높아졌죠.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거는 과거 선택 과목 제도 시절에 비해서 외워야 될 분량이 좀 많아졌다. 그리고 공부해야 될 분량이 많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가 관리에 필요한 지식이라는 게 늘 재생산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게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고, 전문 과목 제도가 아무래도 도입이 되다 보니까 행정학은 전문 과목이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난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목이 되겠어요. 아울러 지금 현재 그 채용 인원에 대해서도 과거에 비해서는 감소한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정학에서 혹은 행정법 등에서 고득점을 받아야지만이 유연하게 국가직이라든가 지방직에서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아무래도 행정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반 행정직렬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점수 패턴을 제가 막대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22년에 전문 과목 제도가 도입이 됐으니까요. 그 이후에 6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9급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3번 정도의 시험은 무난했었고, 무난하다는 거는 90점 이상을 받는 게 크게 어렵진 않았다. 그리고 나머지 3번은 제가 이제 말하는 헬정학이라고 합니다. 약간 어려운 행정학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3번은 무난했고 3번은 좀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 수강 후기라든가 합격 수기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23년 지방직 9급은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100점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100점을 받으신 건 이분이 열심히 하신 거지만 시험이 무난했던 것도 한몫한 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때는 이렇게 고득점이 무난하게 잘 나오는 그런 패턴이 있었고, 23년도 국가집은 조금 어려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 합격하신 분이 여기 지금 행정학 점수가 80점인데 최종 합격에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분이 이해력이 뭐 부족했냐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해에 국가직 7급도 같이 붙은 분이시기 때문에 이해력이 절대 부족한 분이 아니시고, 행정학은 그 범주가 넓기 때문에 어렵게 나왔을 때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고득점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제도 자체가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잖아요. 상대방들도 잘 못 보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 점수가 나와도 붙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대평가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공부를 하긴 해야 된다. 이런 패턴들도 지금 80점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24년 국가직 9급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분은 지금 한 개를 틀리셨고 수석 합격을 하셨는데, 그 많은 점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95점 받고 이랬던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웠지만 그 내에서 좀 잘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분은 이제 수석 합격을 한 우리 방문각에서 스파르타로 이제 수강하신 분이 되겠어요. 현강으로 이제 들으셨던 분이고, 이렇게 이제 좀 어렵다 보면 85점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80점이 지금 나오신 분은 뭐냐면 24년 지방직 9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4년도 지방직 9급은
제가 강사로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시험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기는 해요. 당시에 저도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한번 봤었는데 아무래도 강사랑 학생 사이에는 온도 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분들께서는 굉장히 어렵게 느꼈던 그런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80점을 받고 무난하게 최종 합격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24년도 지방직 9급은 이랬었는데 과연 25년도는 어떨까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나와서 해설 강의하면서 앞으로의 공부 방향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무원 시험에 대한 부분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채용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전반적으로 국가직 9급도 그렇고 지방직 9급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방직은 섹터별로 약간 상이할 수는 있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감소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험 기회를 가급적이면 한 번에 그치지 마시고 세 번을 봤으면 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무원 시험은 7월 달에 보통 있고 일반 행정직의 경우에는 세 과목을 시험 봅니다. 국어하고 행정법이랑 행정학 이렇게 세 과목을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영어랑 한국사가 빠지다 보니까 행정법에는 행정법 강론이 추가가 되고 국어도 이제 일반적으로는 과거서부터 그랬지만 국가지방직 9급 시험에 비해서는 좀 국어도 어려웠었고 행정학도 좀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시험에서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석 합격하셨고요. 마찬가지로 수석 합격자가 되겠습니다. 7급이었고 24년도에 우리 방문각에서 또 실강으로 수강하셨던 분 중에서 지방직도 붙으시고 그때 요 지역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필기 합격선이 88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최종 합격을 하시고 국방부 9급도 최종 합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군무원은요 국방부에 여러분이 지원할 수도 있고 육군에 지원할 수도 있고 공군에 지원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데요. 국방부에 붙기가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편이에요. 이거 대규모 국책 조직이고 근무 여건이 좋기 때문에 보통 제가 경쟁률을 보면은 대략 한 70대 1 정도. 이제 100대 1을 넘어갈 때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귀한 직장인데 여기 이제 우리 방문각에서 최종 합격하신 분이 이렇게 나왔던 거죠. 7급 시험에 대해서는 뭐 늘 제가 이제 합격자를 만들어 드리니까요. 제 커리큘럼 체계를 보여드리면 이와 같이 요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봤을 때는 이론서가 있고 문제집이 있습니다. 어떤 강사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분들을 쭉 어느 정도 한번 스키밍을 해드렸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공부했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문제집이냐 이론서냐 양자택일 해봐라. 이렇게 제가 만약에 여쭤보면요.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문제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초시생의 경우에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안 되고 행정학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려면 이론서 중심으로 공부를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를 풀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만 풀고 내가 계속해서 풀어나가면서 감을 익히는 것은 고득점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론서와 문제를 같이 접근해서 풀긴 하지만 그 무게 중심은 이론서에 있으셔야 된다. 이 점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은요. 이론서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은 상대적으로 시험을 잘 보기가 대단히 어려운 과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학습 방법을 접근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문제는 제가 정말 많이 풀어드려요. 우리 방문각 수험생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니면 이제 유튜브 인강을 통해서도 제가 많은 문제는 항상 다양하게 풀어드리긴 하지만 기본적인 베이스가 이론서가 강해야 된다는 것을 꼭 인지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 5, 6월에 이제 개강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형 모의고사는 제가 1월 달서부터 쭉 진행을 해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진행을 해오고 있고 다음 주에 국가직 마치면 또 지방직 대비 동형 모의고사가 쭉 진행이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지금 5, 6월에 처음 이제 진행을 한 사람이다. 내년 준비를 위해서 처음 수업을 듣는다. 5, 6월에 이제 처음 시작한다 이러면 여기 지금 인문이론을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행정학은 워낙 범위가 넓고 아무래도 사회과학이고 전공이다 보니까 본격적인 이론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개념을 좀 잡아두면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좀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정리해 드리는 강의가 여기 인문 수업이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
1, 2월에 이제 들어오셨고 또 혹은 3, 4월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기출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고 싶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진도별로.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예상 문제 강좌를 깔아놨습니다. 여기 예상 문제는 기출 문제 베이스로 구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풀어보셔도 돼요. 대신에 제가 3, 4월에도 이제 천지문 수업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쉬운 느낌의 그리고 이제 기출이 되었던 선지 그런 거 외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우리가 진도별로 경험하는 수업이 여기 예상 문제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형 모의고사는 지방직 대비로 반드시 필요한 강좌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번 전범위로 풀어보는 한정된 시간 내에서 풀어보는 경험을 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동형 모의고사를 치르시는데 거기서 내가 몇 등 정도에 위치하는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고 평균 점수는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도 바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동형 모의고사 거기 내가 확인하고 싶으면 클래스를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기본적인 이론서는요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두 권이에요. 자, 그러면 두 권이라고 하면 너무 이제 부담 갖지 마시고 오른쪽에 있는 건 진도별 기출 문제집이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이론서입니다. 이론서. 그래서 저는 방향성이 뭐냐면 제대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전 범위를 다 아우르고 있는 정확한 이론서를 한 권으로 제대로 만들자. 이게 이제 저희 모토이기 때문에 제 수업에서는 이론서가 딱 한 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이론서를 중심으로 1년간 열심히 반복을 하시면 무난하게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어요. 물론 시험이 어렵게 출제가 됐을 때도 당연히 대응할 수 있는 좋은 교재가 되겠고 우측에 있는 문제집은 이 이론서를 내가 공부해 나가면서 확인 학습할 수 있는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재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맨 위에 보면 이렇게 구조도가 있을 겁니다. 이 구조도는 전체적인 개념을 아우르고 요약을 하고 있는 구조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통해서 제가 쭉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란들을 제가 설계를 해둔 겁니다. 밑에. 따라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나서 복습을 하실 때 무리가 없는 교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내가 배울 때는 무슨 뜻인지 알겠어 싶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이거 처음 배우는 과목이니까 복습할 때 책을 펼쳤을 때는 이거 모르겠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설명을 꼼꼼하게 해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위에 이제 구조도가 있고 그것을 설명하는 란들이 꼼꼼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집은 시중에 있는 문제집 컨텐츠하고 엄청난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위에 이제 문제가 있고 아래 해설이 있는 구조로 제가 이제 구성을 했는데 문제집을 풀 때 기본적인 공부 방식이 있어요. 그 공부 방식이 뭐냐면 자기만의 데이터를 정리해라.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무슨 말이냐? 내가 문제를 쭉 풀어보다가 요거는 지금 내가 틀렸구나. 요것도 틀렸구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틀린 문제나 애매하게 맞춘 문제는 반드시 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 그러냐? 나만의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집을 절대 암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수업에서는 이론서 중심의 공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외워야 되는 건 이론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서 중심으로 공부하시되 문제집은 이렇게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만 어디 부분이 내가 취약하고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데이터 정리는 해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쭉 풀어나가신 다음에 이론서를 보다가 내가 지루한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수험생을 하다 보면요. 그러면 이 문제집을 다시 꺼내서 내가 틀렸던 문제 중심으로 다시 한번 훑어보는 것은 큰 공부가 되는 거예요. 사회과학 용어인데 신뢰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측정의 신뢰도. 그것은 이제 측정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건데 같은 문제지만 일정 시간이 다시 지나서 풀어봤을 때 일관성 있게 나오는 정도를 신뢰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식에 들어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론서 보다가 내가 체크해뒀던 것 중심으로 다시 한번 훑어보는구나.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천지문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기출 OX를 제가 꼼꼼하게 정리해둔 책인데 이런 식으로 왼쪽에는 문제가 쭉 나열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꼼꼼하게 해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 교재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공부할 때는
다양한 각도에서 공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사지선다로 구성된 문제만 쭉 풀어본 다음에 그 나중에 다시 한번 돌이켜서 이 문제집을 봤을 때 답이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요 천지문 교재 한번 풀어봐라 이러면은 어려워하세요. 이유는 뭐냐면 이거 기출 선지를 쭉 한번 읽어 보니까 이 포인트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선지 자체를 분석하는 능력은 별도의 능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기출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자세하게 일부분을 들여다보는 공부는 행정학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되거든요. 물론 암기를 이제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제가 만들어 두었습니다. 제 동영 모의고사에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특히 뭐 요 천지문 수업도 그렇고요. 문제들이 엄청나게 쉬운 거 그런 거는 많이 없는 편인 것 같아요. 문제는 대부분 다 중간 수준의 난이도 아니면 어려운 것들로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는 내가 상대방만큼은 최소한 공부를 해야 되고 그거는 필요한 조건이고 그거보다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공부를 만들어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5, 6월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쭉 정리하는 입문 강좌에 들어오셔서 행정학을 느끼고 저는 이론 수업 때 웬만하면은 기출 주제들도 몇 가지 이렇게 다 풀어드리니까 그것을 통해서 먼저 기본적인 예습 트레이닝을 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